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생소할 뿐이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변수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변수 뭔지 모르죠? 정의역 그래프 등위선 등위면에 대해 각각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y는 ax 더하기 b라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본 적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일변수라고 합니다. 일변수. 일변수가 뭐죠? 다시 말해서 x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죠. 됐나요? a, b는 정해져 있고 x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변수는 뭘까요? 이변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흔하게 알고 있는 F는 MA에 대해서 좀 떠올려 볼게요. F는 MA에 대해서 보면 M 값에 따라서 F의 값이 변하고 A 값에 따라서 F가 변합니다. 뭐 질량이고 가속도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걸 몰라도 이런 공식은 본 적 있을 겁니다. 즉 M과 A 또 다르게 하면 얘를 Z라 해보고 X, Y라 했을 때 X값에 따라 Z가 변하고 Y값에 따라 Z가 변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변수라고 합니다. 이변수. 이해됐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본 거는 일변수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변수에 대해서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변수보다는 이변수 그리고 뭐 X, Y, Z라고 하면 뭐 K라고 하면 얘는 삼변수겠죠? 삼변수? 이러한 것들이 더 많겠죠. 변수가 더 많겠죠, 세상은. 그래서 이변수부터 많은 것들, 이 전부를 뭐라 부르냐면 다변수라고 합니다. 변수가 많다. 말을 다 짜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일단은, 우리가, y는 얘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아이고,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건 2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y는 ax는 b 뭐 이러한 2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f는 ma라는 식에서 힘이라는 식에서 m 예를 들어서 m과 a의 값에 따라서 변화를 하니까 여기 m이라고 하고 a라고 하고 z축을 f라고 해봅시다. m 값에 따라 a 값에 얘 뭡니까? 얘는 R2에서 일어나지만 2차원에서 일어나지만 R3에서 일어나죠. 이변수는 이변수는 그러면 3변수는 뭘까요? 3변수는 4차원에서 일어난다. 3변수부터. 근데 우리가 4차원을 그릴 수 있나요? 4차원에 대해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거 못 그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것은 이제 3차원까지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 뭐로 다룰까요? 3변수까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등위면을 통해서 3변수까지는 다뤄도 4변수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즉 이변수가 많이 나오겠죠. 대부분 이변수에서 3변수가 대부분의 다변수 기초적인 내용에서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이변수는 3차원, 3변수는 4차원인데 4차원인데 4차원을 우리가 그릴 수 없으므로 보통 이변수를 많이 다룬다. 자, 그러면 좀 더 넘어가서 일단은 정의역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해봤을 거예요. 정의역이 뭐죠? 영어로 도메인이죠. 도메인. 이제 도메인인데 뭐 변수 1변수일 때는 많이 다뤄봤을 때 2변수일 때는 똑같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것은 0 이상이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의 표시로 뭐를 많이 쓰냐면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냐? 아닙니다. 꼭 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x, y가 이러한 도메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어려우시면 정의역은 x 더하기 y 이거다. 근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을 좀 더 많이 쓴다. 정의역. 쉽죠? 루트하는 0 이상이어야 된다. 얘는 뭡니까? 그러면 얘는 뭡니까? 쉽게 좀 쓸게요. R2 전체겠죠? XY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R2 이거라는 의미는 뭐죠? XY 평면상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치역까지 적어주면 뭡니까? 치역까지 적어주면 0 이상 무한대. 0부터 무한대까지겠죠. 왜냐하면 0은 00 넣으면 되는데 마이너스로 넣어도
최소 작은값이 0이니까. 이런 것들 요 정도는 좀 생각합시다. 자, 요거는 ln 값의 범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ln은 0이 초과해야 돼요. 즉 이러한 값을 0으로 갖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적어볼까요? 도메인이 이제 x, y 뭐 이런 것을 짝대기 끊고, 자 x 더하기 y 플러스 1이 0 이상이어야 되고, 요거 루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뭐라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것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중요합니다. 요 정도. 정의역에 대해서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엔간한 문제는 다 이 정도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등위선 등위면에 대해서 그려볼 건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것도 하나 추가로 적을게요. 뭐 많이 나오는 예제인데 유명합니다. 9-x제곱 -y제곱에 대해서 일단은 정의역 먼저 하면 9-x제곱 -y제곱이 0 이상이다. 따라서 이건 뭡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9 이하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얘의 값에 따라서 z값이 결정이 되죠. 여기 안 보이긴 하지만 z입니다. 그죠? 뭐 이거를 fx, 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설명 안 했는데 f는 ax 더하기 b인데 변수가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 적어주는 거예요. 미안해요.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z값이니까 이 치역은 정의역은 얘입니다. 정의역은 얘인데 치역의 값은 뭐가 될까요? 치역은 0 이상 3 이하가 치역이 되겠네요. 왜 0 이상이죠? 는 질문하면 이제 중학생 수준이죠.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 이상이다. 생각 항상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z값이 0부터 3까지다. 뭐 요 정도. 좀 이따 요 문제는 다시 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및 등위선 등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위선 등이면은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변수와 지금 3변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변수 아직 안 나왔죠. 나온 적이 없고 3변수도 아직 딱히 뭐 다룬 게 없죠. 대부분 2변수. 자, 외워야 될 거. 2변수는 뭐다? 등위선이다. 외워야 될 거기보다 이해하면 되는데 얘는 등위면이다. 자, 2변수는 어디 몇 차원? 3차원. 3변수는 4차원. 등위선으로 그려주면 2변수를 등위선으로 그려주면 2차원으로 바뀝니다. 3변수를 등위면으로 그려주면 3차원으로 바뀝니다. 즉 하나씩 낮아지죠. 대체 이게 뭔 말이죠? 몰라도 됩니다. 아직은 뭐 설명 안 했는데 알면 천재죠. 자,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요. 여기 G가 오든 K가 오든 F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표현이니까 무시하시고, 이게 Z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X와 Y 다변수네. 다변수니까 3차원 공간으로 그려지겠다. 어떻게 그려지지? 라는 생각을. 자,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Z가 0일 때 생각해 봅시다. Z가 0일 때. Z가 0이 되면 3x제곱 플러스 3y제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인정? 자, 모르겠으면 멈춰서 생각해봐요. 자,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z의 값은 최소 1을 가져야겠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뭡니까? 0이겠다. 3 나눠준 겁니다. 이 정도는. 자, 그러면 하나 더 z의 값을 넣어봅시다. 얘는 오케이. 자, z의 값을 하나 더 넣어줘 봅시다. 자, 그러면 z의 값이 뭐 이번에 4라는 값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자, 4를 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나오겠다. 인정? 자, 반지름이 0. 얘는 반지름이 1. 맞죠? 자, 네 번째 z가 10을 넣어봅시다. 왜 2, 3, 5, 6 이런 거 생략하나요? 예를 들어서 2를 넣어보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y제곱이 뭐 2를 넣어보면 2 빼기 1 해서 1이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분의 1인데 반지름이 루트 3분의
루트 없는 게 좀 더 이뻐 보이니까 나는 그냥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10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알자 했다고로 요즘 애들 쓰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Z가 이제 미안해요. Z가 10일 때 이제 3x 제곱 더하기 3y제곱 그러면 10 빼기 1이니까 9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 이것도 루트 나오긴 하는데 아까보다 낫죠. 뭐 r이 루트 3 반지름. 이거 대체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자 1일 때 마음에 안 드는데 1일 때 4일 때 10일 때 뭐 이런 것들을 넣어보는 겁니다. x, y에 따라서 z가 변하는 거니까. 자 넣어봤어요. 일단은 천천히 가볼게요. 자 얘는 뭐라고? 3차원 x. 왜냐하면 x와 y의 값에 따라서 z축이 결정이 되니까. 근데 z축을 우리가 먼저 결정해 준 거죠. z가 0일 때는 뭐 알 수 없으니까 z가 1일 때 z가 1일 때 여기 보면 반지름이 0이었습니다. 반지름 0. 그러면 z가 할 때 점 하나겠죠? 그죠? z가 4일 때 z가 4일 때 반지름이 1이죠. z가 4일 때 반지름이 1이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인정? 위에서 아래를 바라봐요. 자, 여기가 z축이죠. 눈을 이렇게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눈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봐요. 좀 징그러운데 위에서 아래를 바라봐요. 그러면 원 x제곱 y제곱이 x축 y축 우리가 평소에 보는 x축 y축이죠. x축 y축 위에서 바라보면 z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려진 거야. 점 하나 반지름 1인 원 하나 됐어요? 그러면 z가 10일 때 반지름이 루트 3이에요. 루트 3 대략적으로 1.7이죠. 그럼 1.7 반지름 이렇게 그려줘.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반지름이 하나 또 생겼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1.7 얘는 1 얘는 0. 지금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 지금 x, y, z가 다 있는겨.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그어 올려요. 왜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z값만 넣었지 알고 보면 이게 수만 개, 수억 개 뭐 실수까지 표현하면 다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표현한 거라고. 그리고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얘를 뭐라 한다고요? 얘를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프. 그래서 얘는 이변수, 우리가 그린 3차원 그래프 이변수를 그린 거고, 얘를 눈 치우고 손을 갖다 대면, 자 여기 손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얘를 내려 찍어버리면 이렇게 바뀌겠죠? 얘를 뭐라 한다? 등위 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얘를 던져주고 자 등위선과 그래프를 그리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 정의역은 얘는 뭐 정의역은 안 봐도 보면 알겠지만 R2 전체죠. R2 전체 어떤 건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치역은 여기서 0 될 때 안 됐고 1부터 여기 되니까 치역은 Z가 적어도 1 이상 이렇게 된다. 치역은. 그지? 그러면 Z가 0, 1, 4, 10 대표적인 값을 넣어요. 그러면 나 이거 시험 때 이거 대표적인 값 생각 안 나면 어떡해요? 막 머리가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하면 이제 시험 때 보통 Z 뭐 값을 1일 때, 2일 때, 3일 때 넣어봐라. 뭐 이렇게 대표적인 값들을 정해줍니다. 웬만하면 안 정해주면 내가 한 것처럼 그냥 생각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Z가 1일 때, 4일 때, 10일 때 넣어주고 각각에 대해서 3차원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동글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서 이제 그려주면 그래프를 그렸죠. 이거 눌러 제끼면 미안해요. 누르면 이제 등위선이 나온다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등위선을 먼저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그래프를 보고 등위선을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좀 연습하시다가 조금 더 이게 좀 괜찮은데 좀 판단하는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k가 x, y 이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네. 얘를 마찬가지로 z라 둬요. 왜냐면 x, y에 대해서 변하니까 얘를 이제 z라고 둬요. 그 다음에 z의 값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z의 값이 0이 될 수 있나요?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2에 마이너스 1승이라 두는 겁니다. 첫 번째로. 됐어요? 이건 센스. 2의 마이너스 1승.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적어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그려주고, 두 번째 z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4승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겠죠? 반지름이 2겠죠?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그럼 얘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이거는 뭐예요? 등위 선. 얘를 3차원으로 보면 x축, y축, z축까지 도입. 그러면 얘는 z가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 2는 대략 2.7이죠. 대략적으로. 2.7은 10분의 27, 27분의 10. 대략 1보다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대략 요 정도 되겠다. 됐어요? 이때 반지름이 1인 원. 그리고 마이너스 4일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시험 때는 이제 여기서 0보다 살짝 큰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교는 칼큘러스 2, 3 나눠 놓지는 않는데 3까지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등위선 그래프 두 개 그렸죠. 자, 그러면 이제 등위선과 그래프. 자, 변수가 두 개니까 2변수다. 2변수니까 3차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등위선은 한 차원 낮은 2차원 그래프다. x축, y축. 자, 그러면 얘는 3변수다. 3변수니까 등위면을 그리면 등위공면이라고도 합니다. 등위곡선, 등위면, 등위선. 면은 얘는 R3 3차원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네 그래프가 4차원으로 나오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 못 그리는 거 아니에요? 얘 못 그립니다. 못 그리고 등이 면만 그리라는 게 최고의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기하와 벡터를 배우셨으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시면 그냥 형태를 외워요. 일단은 앞으로 다변수 하거나 제가 나중에 넣어드릴 실전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러한 구 형태가 나올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z가 이미 있으니까 c라고 정해볼게요. c의 값이 0이면 0이겠죠. c의 값이 1이면 당연히 얘도 0 이상이다. 그죠? 자, c 값이 1이면 반지름이 1인 9겠다. 반지름이 1이 9. c가 2면 루트 2인 C가 9 이런 형태. 그래서 요거 좀 더 제가 그리기 어려우니까 가져오면 Z 이렇게 1, 4, 9 대표적인 거. 여기도 보면 대표적인 것만 넣죠. 대표적인 거. 1, 4, 9, 1, 2, 3. 반지름이 1, 2, 3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반지름이 1, 2, 3. 1, 2, 3. 반지름. 이런 식으로 9가 점점 커지는 형태라고 나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얘를 그리라고 나오겠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칼큘러스 3 가면 더 많이 다릅니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정의역과 치역. 자, 그럼 마지막 아까 이것도 좀 해보면 0부터 3이에요. 얘도 지금 접근해야 될 게 2변수니까 3차원 그래프가 나올 거고, 등위선을 그려주면 등위선은 2차원 그래프가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강의 영상 멈추고 풀어보시고, Z가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라는 치역을 구했으니까 0부터 3까지 Z가 0일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Z가 3일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겠죠? 자, 그러면 z가 3일, 얘네 둘만 보고 큰 틀 그릴 수 있어요. 자, 약간 조금 올라가서 그려보면, 자, x, y, z 그려주고, 자, z가 3일 때,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 칸, z가 3일 때 반지름이 0이니까 점 하나. z가 0일 때는 반지름이 3이겠죠? 3인 원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어서 그려주면, 끝입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간단하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z가 0일 때, 여기 z가 3일 때까지만 그려지는 게 답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에 실전 문제 다루면서 뭐 조금 더 익숙해질 거니까 지금은 그 교재에 있는 문제라든지 제가 여기 적어드린 문제들만 안 보고 풀 수 있을 정도로만 한번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변수 함수의 미분, 즉 편미분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내용 쉽습니다. 어렵게 안 나갈 거고 칼큘러스 2 수준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